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재방 소방설 설치 유지 안전 관리 법률에 대해서 볼 텐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이에요. 그래, 이름. 하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소방설을 뭐하고 설치하고. 그럼 소방설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설치한다는 것. 어디에 설치하냐? 소방 대상물 설치하겠죠. 자, 이렇게 설치된 대상물을 뭐라 하면 얘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가 있냐면 3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 나누는 것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방 시설 관리업이라는 걸 배워요. 관리업. 그다음에 안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방 안전 관리자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 배운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이 존재하면 여기에 일반적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이 소방서 스프링클러 설치함으로써 안전성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있는 거주자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적 부분, 그러니까 거주자가 교육 훈련을 잘 받았다라면 더 안전성은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잘 아구가 맞아야만 더 좋은 안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사실 이 하드웨어적 부분, 소방서에 나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안전관리 부분은 소프트웨어적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총칙이 나와 있고요. 총칙은 다 똑같습니다. 목적이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목적은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이 되는 거고, 정의가 가장 중요하죠. 자, 소방설에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 설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보 설비. 하자가 나게 되면 소화를 하는 거고, 경보 울리는 거고, 그다음 병물 울렸다면 피난해야 되겠죠. 피난 구조 설비가 있고요. 또 우리가 물로 꺼야 되기 때문에 소화 용수 설비가 있고요. 본격적 진압할 수 있는 설비가 소화 활동 설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소방설이 됩니다. 첫 번째 소화 설비라는 것은 크게 보면 소관자가 있습니다. 소화 기구가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소화 기구란 말을 하고 소화기란 말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나중에 되면 조금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소화기로 쓰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임시 소방설 같은 경우는 소화기, 우리가 건축 허가 동의 제외 대상에서는 손높이 위냐고 있는데, 그때는 소화기구,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걸 정리를 나중에 또 한번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소화기구가 있는데, 소화기구는 3가지가 있습니다. 간이 소화 용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확산 소화기가 존재해요. 그래서 소관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간이 소화 용구는 뭐가 있냐면 외투소가 있어요. 에어로졸, 그 다음에 투척용, 소공간용, 소화약자회에서 외투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 소화 장치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주고, 분가, 상쾌. 그래서 주고용, 고체오로졸, 분말, 주고, 분가, 가스, 그죠? 상쾌 위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도 있고, 호스릴이라는 말은 뭐냐면 호스가 있고 뭐가 있냐면 릴이 있는 거죠. 이걸 호스릴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습니다. 물분무 등 설비라는 것도 용어 중요한데, 심지어 고체 로졸 소화 설비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고개 소화전 설비가 있고요. 자, 경보 설비라는 것은 비상벨 설비와 자동식 사이렌 설비, 비상경보 설비가 있고요. 가스 누설 경보기, 일반적으로 가스가 누설되어 경보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가스 누설 차단기라고 하면 틀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틀리다. 자, 그 다음에 시각 경보기도 있고요. 통합 감시설도 있습니다. 통합 감시설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피난 구조 설비 4가지가 있는데, 피난 기구가 있고, 인명 구조 기구가 있고요. 유도 등이 있고, 비상 조명, 휘두용 비상 조명이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명 구조 기구는 방열복이 존재하고요. 방화복이 존재합니다. 소방관 있는 옷이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가 존재하고요. 인공수행기가 있습니다. 얘는 사실은 예전에 나와 있었던 거고요. 지금에 생긴 거예요. 예전엔 이게 없었는데 소방관 왜 너들만 방화복 입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소화용수 설비예요. 소화용수 설비입니다. 소화용수 설비는 하재를 진압하는데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가 되겠고요. 상수도 소용 설비가 있고,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에 용수 설비가 있습니다. 심지어 소화전까지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법에서는 소방용수 시설로 분류되고 있고, 여기는 소화용수 설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화활동 설비죠.
소활동 설비라는 것은 본격적 진압하거나 구조활동 위한 설비인데 얘는 3연상 무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 살수가 있고요. 연결 송수가 있고 연수 방지가 있죠. 자, 그다음 보면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습니다. 비상 콘센트 설비가 있고 무선 통신 보조가 있고요.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있고요. 뭐 제연 설비 종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방설 등이란 건 소방설 비상구발 관련설로서 대령에 정하는 건데 이 대령에 정하는 것이 뭐 방화문하고요. 방화 셔터가 있습니다. 방화 셔터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 시설이 설치해야 될 대상물로서 30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는 거죠. 기본법에서 우리가 소방 대상물이지만 시설법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별표 1을 보면 첫 번째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기숙사가 되는데요. 주로 5층 이상을 아파트 등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과 기숙사 등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린생활시설은 우리가 주변에 근처에 있는 것이 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부분 뭐다? 미만인 것을 대부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특히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150 미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미만인 것이 주로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또 치과 의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치과 병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의료가 되지만 치과 의원은 일반적으로 근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최근에는 요 조산의원 같은 경우,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독서실이 있죠. 독서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병원, 일반적인 병원은 의료가 되지만 동물병원만큼은 근린이라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화집회시설이 됩니다. 문화집회시설이라는 것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이 있는데요. 막건 장외 발매소라든지 왜 발매소가 있기 때문에 왠지 얘는 판매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건 전화투표, 그죠? 이런 것도 왠지 판매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람장 중에 바닥 면적이 1천 이상인 것이고요. 특히 얘가 동식물원이 중요한데요. 동식물원 같은 경우는 얘는 우리가 문화를 즐기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집회시설이 됩니다. 만약에 동물원, 식물이 있는 거가 어떻게 나오냐면 동식물 관련시설로 나오는데 틀립니다. 동식물 관련시설은 뭐가 있냐면 축사라든지 뭐 도계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동식물 관련시설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종교시설이죠. 종교시설. 종교 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봉안당 같은 경우는 묘지 관련 시설도 물론 존재할 수 있는데 종교 집회장에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뭐 절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또 가톨릭이라든지 이런 데는 봉안당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러한 데를 종교 집회장 안에 있으면 종교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요즘에 이제 조심해 전통시장이 이제 판매시설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통시장도 판매시설에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운수시설인데 운수라는 것은 우리가 운수 좋은 날 할 때 운수가 아니고 자동차를 몰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창 주로 이제 공항시설인데 항공 간제탑도 포함될 수 있어요. 간제탑이라는 것은 우리가 멀리 뜨고 내릴 때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객장 터미널, 이 터미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의료시설이라는 건 병원이 있고요. 특히 뭐 격리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의료기관이 있고요. 특히 요 조심해야 돼요.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같은 게 의료시설이 있는데 만약 장애인 직업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스벅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장애인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이런 부분은 노유자 시설이 포함됩니다. 근데 얘는 의료 재활이란 말은 이제 뭐 작업 치료사라든지 물리치료사 분들이 병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의료 재활은 의료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이 있고 격리병원이 있고 정신의료기관이 있고 의료자활시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교육연구시설인데 일반적으로는 주로 학교 같은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교사. 자, 여기 보면 병설 유치원도 사실은 이 부분은 제외됩니다. 그죠? 병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떤 형태냐면 얘는 노유자예요. 노유자. 예전에는 이게 병설 유치원이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었는데 물론 병설 유치원 저도 병설 유치원 나왔는데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건데 얘는 노유자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유아 장애시설이 됩니다. 도서관이 되겠고요. 자, 무도학원도 물론 제외되는데 여기 제외되는 대상을 보면 자동차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항공기 자동차 관련시설이 되는 거고요. 무도학원은 얘는 위락시설이 되기 때문에
다 학원이지만 얘들은 제외됩니다. 얘는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설이 됩니다. 자, 노유자입니다. 노인, 유아, 장애인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의료 재활설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의료설이었지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은 분명히 노유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련설도 있고요. 수련설은 자연권이 있고요. 그죠? 또 유스 호스텔도 일반적으로 수련설에 포함됩니다. 자, 운동설이 있고요. 업무설을 나와 있는데 업무설은 주로 이제 신문사, 뭐 오피스텔, 오피스란 말은 업무란 얘기죠. 자, 특히 소방서, 센터, 공공도서관이에요. 일반적인 도서관은 교육이 되지만 공공도서관은 업무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로 이제 어디에 있냐면 구에 있거나 시에 있거나 그죠?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위락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락설은 단란주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150 이상을 얘기하겠죠, 그죠? 100 미만은 제외되니까. 자, 그러나 유흥주점이라든지 유흥서비스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위락설이 됩니다. 무도장, 무도학원 또 위락설이 되는 거죠. 자, 창고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창고에 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얘는 물류터미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운수시설이었습니다만 얘는 물류터미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배송시설도 마찬가지죠. 집배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쿠팡 같은데 이런 것을 시켰을 때 빨리 배송하기 위해서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공간은 창고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터미널이지만 창고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험물 저항 처리설인데 여기 조금 고무적인 건 가스가 일반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는 가스가 위험은 아니지만 여기는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설인데 첫 번째는 항공기 경납고가 존재하고요. 자동차 정비 공장, 정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50세대 미만, 50세대 미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도 있는 거죠. 동물 및 식물 관련설입니다. 축사 이런 겁니다. 도축장, 도계장인데 동식물 관련설에는 뭐가 없냐면 동식물원이 없다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송통신설도 있고요. 자, 최근에 나와 있던 이게 좀 중요하죠. 전기 저장설이 바로 발전설이죠. 전기 저장설이 발전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광휴일설이죠.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회관, 간망탑 같은 거죠. 장례시설인데 장례식장도 있고요. 물론 의료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지하실에 있는 것은 그냥 의료시설에 포함되고 있고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공원이라 해서 따로 분류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은 장례시설로 분류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동물의 전용 장례식장도 존재하기 때문에 장례시설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하가가 있죠. 지하가는 지하상가가 있고요. 또 지하상가와 터널이 있다 보시면 돼요. 지하구라는 것은 폭이 1.8m고요. 높이가 2m고 길이가 50m 이상인데 최근 공동구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화재가 있고요. 문화재는 왜 이게 따로 분류되어 있냐면 문화재 시설에 함부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기가 애매한 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의 우리나라 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자 있는데 스프링 설치를 한다면 목조가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방설 적용함에 있어서 좀 달리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복합 건축물이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합쳐져 있는 것을 복합 건축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좀 보시면 자, 각각의 하나의 특정 대상물에 계급 없는 내야 구조로 이제 바닥 벽이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분을 각각으로 본다는 거죠. 각각으로 본다는 거고 별개로 본다는 얘기죠. 구획되어 있는 경우는 별개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를 하나로 봅니다.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본다는 거죠. 벽이 없는 구조가 벽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부 다는 내야 구조로 된 연결 통로고요. 자, 벽이 없는 구조가 있고 벽이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벽이 있냐 없냐는 것은 이 중간에 요 중간에 벽이 있냐 없냐는 거가 되겠는데 자, 벽이 있으면 안전해질 때 얘는 몇 미터? 10m, 벽이 없으면 몇 미터? 6m가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주체가 좀 달라지는데 주체가
이 건축주 입장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보게 되면 건축주는 소방 안전관리자를 한 명만 선임하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편한 것을 한 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m 이하가 있는 구조고 없는 구조가 6m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지하보도 지하 연결된 걸 하나 보겠죠? 하나 봅니다. 방화 셔터. 자, 갑종 방화문이 설치 않는 거죠. 않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로 본다 보시면 됩니다. 자, 뭐 내야 구조가 아닌 걸 연결된 것도 하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로 본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래서 6m, 10m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갑종 방화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건축법에 보면 건축 피난 규정에 보면 갑종 방화문이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우리는 뭐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뭐 건축법에서 바뀐 것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위험법도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 법도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임의로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 법을. 그래서 법제처가 바뀌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뭐 갑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갑종 방화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우선은 알겠죠? 그러니까 뭐 물론 나중에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우선은 내 마음대로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우리가 갑종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방용품이란 게 나와 있고요. 용품입니다. 용품. 대통령령에 정해요. 대통령령에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화기구가 있고요. 근데 뭘 제외하냐면 소화약제 외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는 제외돼요. 이 말은 뭐냐면 마른 모래 팽창 질성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자, 얘는 경종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밖에 행안부령에 정하는 거예요. 행안부령 5가지가 존재해요. 여기 보면 소화설비가 있고 경보설비가 있고 피난구조설비가 있고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게 있고 그 밖 행안부령에 정하는 게 있는데 소화용수 설비하고 소활동 설비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창층 도심에 잘 나오죠? 지하층이 아니고요. 지상층이 됩니다. 지상층 중 계구부 합이 바닥 면적의 자, 30분의 1 이하 되는 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계구 크기가 지름 몇 cm? 50cm 이상 원에 내접할 수 있을 것. 바닥면으로부터의 밑분까지 1.2m 낼 것. 차례에 진입할 수 있는 빈터로 향할 것. 그렇죠. 창살 장애물이 없을 것. 이게 있으면 피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속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피난층은 곧바로가 핵심입니다. 곧바로 그렇죠. 지상으로 해서 층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난층은 반드시 1층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수법 건물 보니까 3층과 연결되더라고요. 이런 건물도 있습니다. 하지안전 정책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 계획이 있고 우리가 종합 계획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건 좀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 기본법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종합 계획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얘는 뭐다? 기본 계획이 된다는 두 개의 차이점은 꼭 한번은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종합 계획은 일반적으로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5년마다 하는 거고요. 기본 계획 국가 수립해요. 국가가 수립함에 있어서 청장이 5년마다 국가 수립함에 있어서 청장이 물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수립하는 게 맞는데 원 주체는 뭐다? 기본 계획은 국가가 한다는 거죠. 국가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거죠. 자, 기본 계획에는 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청장이 중앙행정협의회에서 수립하는 거죠. 자, 기본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 육성, 그죠? 자, 기대 전국 대하소가 있는 거죠. 교장 정기 대제장은 얘는 기본법에 있는 거죠. 기본법에 있는 종합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펜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써보는데 우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처음 써보는데 상당히 이게 아이패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입니까? 갤럭시네요. 자, 아무튼 상당히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요즘에 사람들이 이걸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소방특별수사 등이 되는데요. 이 특별수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법상은 이제 특별수사는 경계지구는 해야 되는 거고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얘는 시설법상의 특별수사입니다. 소방청장이 되는 거고요. 소방본부장고 소방서장이 되는 겁니다. 얘는 할 수 있는 거죠. 특별수사에 대해 더 크게 묶어져 있는 거예요. 기본법에 비해서. 그래서 더 러프하게 더 많은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이 시설법의 특별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자체를 거부했을 때는
시설법에선 300 이하 벌금이 되는 거고 기본법은 100 이하 벌금이 됩니다. 그래서 거부반 기피했을 때 벌금 300 이하 되는데 더 크게 잡아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의 주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강개인이 뭐다? 승낙이 있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주거는 프라이버시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자, 특별수사위원회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수사위원회는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본 앞으로 제가 소방본부장을 줄여 적을 거예요. 소방본부장을 소본이랍니다. 특별수사위원회는 선정할 수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에 따라서. 자, 또한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단을 편성 운영해야 됩니다. 자,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합니다. 자, 소방특별수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 7명 이내, 위원 1명 포함하는 거고요. 위원장은 누가 되면 소방본부장이 됩니다. 특별수사 하려면 7일 전에요. 대기사, 대상, 기간, 사유죠. 대상, 기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할 수 없겠죠. 다만 긴급하거나 조사 목적을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얘 똑같아요. 기억, 니은, 부분과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통지해서 조사 목적을 할 수 없을 때라든지 긴급할 때간 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연기 지정할 수 있는 연기, 대령에 정한 사유가 되는 태질령, 태풍, 질병, 영치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 연기 지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치명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조치하라고 명령 내리는 거예요. 명령권자는 대부분 본부장상이 되는데 이 특별수사만큼은 좀 특이하게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3년 3천을 부과할 수 있는 거고요. 벌칙을 위반했을 때는 3년 3천. 시설법에서 우리가 조치명 위반했을 때 무조건 3년 3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손실보상이 나오는데 손실보상은 사실은 기본법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방청장 등이었거든요. 소방청장 등이라는 것은 소방청장과 시도의사였고요. 기본법에서는. 근데 우리가 기본법에서 예방규정이죠. 예방규정만큼은 뭐다? 예방규정만큼은 본부장상이 되었는 건데 얘도 똑같아요. 여기도 손실보상이 나와 있는데 소방청장 뭐다? 시도의사가 되는 거예요. 소방청장과 시도의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시행 영상에는 뭐 시도의사가 한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보상은 다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자, 요때는 이제 시도의사가 이제 시행 영상을 여기 나올 수 있는데 법상은 청장 등이 됩니다. 청장과 시도의사 되는 겁니다. 시가로 보상해야 되겠죠. 자, 요 사항도 중요한데 불보고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우리가 챕터 3 건축허가 동의를 배울 텐데요. 자, 동의권자는 누구냐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동의를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행정기간은 허가함이 있어 미리 동의를 받는 거고요. 취소는 행정기간 7일이 되는 거고요. 보완은 4일, 해시는 5일인데 특급이 10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행안부령에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규칙에 정한 규칙은 행안부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해시는 일반 5일인데 특급은 10일이 되는 거고요. 보완은 4일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규칙이랑 행안부령이죠. 취소 시 7일이 됩니다. 허가차 규칙이죠. 자, 첨부 서류가 있고요. 뭐 설계업 등록증, 설계업입니다. 설계업 등록증이. 자,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연면적이죠. 연면적 400이고요. 학교는 100, 노유자는 200이 됩니다. 얘는 정신의료기관, 그래서 얘는 300이 되겠죠. 정신의료기관 노유자가 나와 있는데 얘는 200이 되지만 얘는 의료시설이 300이 맞습니다. 6층 이상이 되는 거고요. 200이 되고 20대가 됩니다. 항공기 경납 관망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관제탑이 되는 거고요. 지하층 무창 105 공연장은 100이 됩니다. 얘는 바닥 면적이 되는 거고요. 자, 얘가 새로 생긴 것 조산원, 산후조리원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것도 만들어진 겁니다. 발전실 전기 저장실 생긴 거예요. 그죠? 자, 6번에 뭐 이런 거에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여기 지하구도 있는 거, 지하구도 있다. 그죠? 자, 제외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소누피 유님, 이때는 소화기구, 누전 경보기,
자, 그다음에 피난, 그죠? 피난기구, 유도등,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나와 있지. 얘는 뭐다? 인명구조기구가 됩니다. 인명구조기구가 돼요.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얘는 소화기구가 된다는 것, 피난기구가 된다는 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한 그 증축이 되거나 또 용도 변경이 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두 개 칸 있으면 한 개 제가 바꿔 적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더라도 추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굳이 제외할 수 있는 경우죠. 또 성능 위주 설계죠. 얘도 뭐다? 제외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설인데요. 단독주 동독주택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뭐다? 설치해야 됩니다. 아파트와 기숙사는 뭐다? 제외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원칙은 대령이 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설치해야 될 시설은 뭐가 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어디에 정하냐면 조례에 정합니다. 어디에 정한다? 조례에 정한다. 자, 요거를 많이 물어봐요. 뭘 많이 물어보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소방서를 설치해야 할 대상에 보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좀 미만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단독 경보 감지기와 여기 소화기 여기 나오는 부분은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소방서를 설치해야 할 대상은 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와는 또 경상북도와는 또 전라남도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거예요. 이건 시도주로 정하는 거고요. 만약 시행령상 소화기가 3.3 가지터 전력이 있다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르다. 법이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설치의 정비가 있습니다. 3년마다 이래 뭐다? 정비해야 됩니다. 건축 환경 위험 특성 변화에 따라서. 주로 3년마다 이런 이거 외에도 규제 재검토란 게 있거든요. 규제 재검토도 3년마다 이래가 나올 겁니다. 자, 얘도 조금 중요한데 관계인이 그 소방설이라든지 그죠?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을 포함하고요. 뭐 차단 등을 행해서 안 됩니다. 그죠? 자, 단 점검 정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소방서 폐쇄 차단하는 자는 얼마다? 5년 5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었다면 10년 10천, 10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쳤을 때는 7년 7천이 됩니다. 얘는 중요한 건 소방설이에요. 만약 이것이 피난시설이라고 한다면 얘는 300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죠. 분명히 법 조항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다. 그러니까 피난시설은 복도에 우리가 자전거를 묶어놨는데 이런 거죠. 다른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얼마 전에 35만 원 샀는데 중요한 건 서울에 샀는데 지금 타고 가지를 못한대요. 집까지.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자전거를 제가 어떤 복도에 세워놨을 때 이게 문제가 된 것은 피난시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300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자, 수용인원 산정 방법이 나와 있죠. 자, 뭐 100명 이상에는 수백인 S 자탐 제휴가 있고 500명 이상은 판매세 스프링클러 설비에 그 다음에 50명 경보 설비에 있는데 어떻게 산정하냐는 거예요. 침대가 없는 건 종사 바닥면 3을 나누는 오던수가 되겠고요. 강의실은 1.9, 강당은 4.6, 기능은 0.45가 됩니다. 자, 이 비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바닥을 산정할 때는 복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이 복도라는 것은 준불연제 이상 바닥 천장비 구역한 겁니다. 준불연 이상이라는 건 준불연제, 불연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갖춰야 할 소방설이 있는데 얘도 외우기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소화설비 중에 소화기구가 있어요. 얘는 3.3 가지터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면 33제곱미터 이상 가스시설, 지정문화재 어디 있어요? 지정문화재 여기 있네요. 없겠네.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지하구도 있어요. 지하구, 터널이 있고요. 터널 여기 있죠. 터널 있고 전기 저장 생겼어요. 자, 이거 봅시다. 전기 저장실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자, 요 보면 이 전기 저장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시읒, 지읒에 있어요.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자, 스프링클러 설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화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소화기고요.
그다음에 얘는 자탐도 있고요. 자동화 탐설 얘는 뭐다? 자속도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전기 저장설이 있는 거예요. 자, 투정용 수화기란 것은 노유자의 2분 이상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할 수 있는 거죠.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자동 수화 장치가 있고요. 자주주화 305. 그래서 아파트 30층 오피스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법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액회가분, 에로졸 가분은 하자는 기준이 됩니다. 옥내 소화전이 됩니다. 옥내 소화전 연면 얼마다? 3천이 됩니다. 옥 3천, 그죠? 지금 못 사요. 옥 3, 지금 못 사 600이 됩니다. 털어서 얼마? 털어서, 자, 옥 털어천밖에 없다. 털어천이 되겠죠. 옥 3천 지금 못 사요. 털어천. 그래서 좀 더 위험한 세는 얼마다? 1500, 15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무 43이 됩니다. 주차장은 얼마다? 200. 특수 몇 배? 750배입니다. 이건 우리가 암기법으로 우리가 많이 했죠. 옥 3천, 옥 3천, 지금 못 사유, 반값금 얼마다? 1,500, 지무 43, 터널천밖에 없다. 터널천. 터널천은 뭐가 있냐면 옥내 자탐 연속이 있어요. 주차비가 200원 들었으니까 특별히 얼마 해준다? 750원. 이거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볼까요? 옥을 좋아하는지? 일반적으로 옥을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죠? 해볼게요. 근데 예전에는 옥을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옥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옥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옥하고 금하고 있으면 뭘 좋아해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는 안 받네요. 전화는 안 받습니다. 전 받으면 제가 물어볼라 했었는데 안 받네요. 안 받습니다. 자, 아무튼 요 부분이 있는 거고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받으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개 소화전이 되겠고 5개 소화 1, 2차 합계 얼마? 9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50배라든지 요즘 목조 국보로 된 목조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보물 목조가 됩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일반적으로 쓰면 100, 영지무, 영하상연간 지하층 무창층 500, 그 밖은 얼마다? 1000이 됩니다. 무지 무사는 300이 되는 거고요. 그 밖은 500이 됩니다. 스판 입으면 얼마다? 5000 또는 얼마다? 500이 됩니다. 자, 요즘에 6층 이상에 대해서 모든 층에 설치해야 됩니다. 6층 이상. 이게 좀 바뀐 겁니다. 6층 이상이 바뀐 것은 의정부 대본 그린 아파트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건축 허가 동의도 6층이 됩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지하가 1000 이상이 되겠죠. 지하가 1000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하가천은 뭐가 있냐면 지하가천은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무스제 자탐 천지가 있어요. 지하가천은 무선통신,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자동탐설비는 지하가천이 됩니다. 자, 전기 저항설이 있죠. 이거 보면 ESS 시설인데 얘는 이거잖아, 그죠?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근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전기시설에 뿌릴 수가 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전기 시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설도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하게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저장 시설이라고 해서 전기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고요. 자탐 설비, 속보 설비까지 있습니다. 보면 물분무 등소, 물분무 등은 A, B, C급에 소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공기 경납고입니다. 항공기 경납고. 주차형 건축 연면적 800, 얘는 연면적이고요. 바닥 면적 200이 됩니다. 20대. 전기 발전 시 300이 됩니다. 자, 이제 경보 설비입니다. 비상경보 설비는 가장 간단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400이 되겠고요. 지하층 150, 공유는 100이 됩니다. 얘는 뭐와 똑같냐면 건축 허가 동의와 똑같습니다. 건축 허가 동의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터널로스 500이 되겠고요. 500, 50명이 됩니다. 터널 500은 뭐가 있냐면 비동이 있습니다. 물론 제외되는 것은 비방, 휴비, 이건 제외됩니다. 남을 비방하면 안 되겠죠. 비방, 휴비는 제외됩니다. 다음 B자 무선통신 보조, 얘는 무선통신 보조가 됩니다. 그죠? 인원 중에 제일 작은 게 50명이 되는 겁니다. 자, 비상방송은 우리 MBC, KBS, KBS2 했죠? 3,500이 됩니다. 연면적이 되는 거고요. 11층, 지하 3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층 제외 11층 우리는 고층 건축물이라고 수방법상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전 경보기인데 계약 전류가 100A입니다. 100A.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외우기랑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중요하다는 부분 정도는 외울 필요 있습니다. 자, 쭉 볼게요. 뭐가 있는지. 자,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자탐 설비예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되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전기 저장설도 나오는 거고요. 여기 그죠? 이거 나오는 겁니다.
자, 또한 자동화 탐지 설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 나와 있고요. 일반 600이 됩니다. 600이 됩니다. 교육은 2000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터널로서 얼마다? 터널, 옥내, 자탐, 연송은 터널 1000이 됩니다. 그래서 1000이 되면 1000. 자, 얘는 자동화재 뭐다? 자동화재 속보설비, 빨리 소방서로 통보해 주는 거죠. 1로와에서 1500이 됩니다. 500. 그래서 바닥 면적이 되는 거고요. 노유자 놀래버리겠죠. 5 해서 얼마다? 500이 됩니다. 얘도 50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저장세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속보 설비도 전기 저장세 있는 겁니다. 단독 경보하면 다 미만이에요. 다 미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돌 생기냐면 앞에 우리 배웠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미만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조례라는 것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만 다르다는 거고 얘는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만의 뭐다? 기숙사입니다. 이런 건 주로 이제 기숙사 아파트는 대부분 자동화의 탐지 설비가 있는데 없는 공간에만 설치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화의 탐지 미만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자, 얘는 교육이니까 2000입니다. 2000 이상은 자동 탐지 설비니까 연면적 얘는 얼마? 400 미만이 됩니다. 숙박은 600 미만이 되겠죠. 지하 상가 도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보니까 얘는 시각 경보기가 됩니다. 시각 경보기가 되겠고요. 가스 누설 경보기가 되는데요. 여기가 없는 게 있어요. 물론 가스가 없는 건 당연히 필요 없겠고요. 얘는 위락설도 없고요. 또 근린생활시설도 없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도 없다 보시면 돼요. 통합 감지 지하구에 설치합니다. 피난구설비는 피난기구가 있는데 원칙은 모든 층에 설치해야 되는데 지상 1층, 피난층, 2층, 10 이상은 설치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방열복 방하고 쭉 나와 있는데 5층 이상인 경우는 병원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7층 이상은 뭐예요? 7층 이상은 관광호텔이 되겠죠. 관광호텔이 됩니다. 물론 병원의 경우에는 얘를 설치할 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왔다라면 앞에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인공수행기 없기 때문에 여기가 5층 병원이 되는 거고 여기 있기 때문에 7층 뭐다? 관광호텔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0명 이상이죠. 100명 이상은 이거 배울 필요 있어요. 100인 S 자탐 제휴가 돼요. 100명 이상 인명 구조 이후 스프링클러 설비, 자탐 설비, 자탐 설비, 재현 설비,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있는 거예요. 자, 유도 등도 나와 있고요. 자, 비상 조명 등 비좀 53 해서 지하층 포함 5층 3000이 됩니다. 터널 500이 나오는 것은 비똥이 있었죠. 또 소활동 설비, 재현 설비 100명이 나오죠. 200이 됩니다. 자, 터널 1000 지하가 1000이죠. 왜? 무스제 자탐 천지니까요. 그래서 지하가 1000이 됩니다. 재현 설비 지하가 1000이 됩니다. 연결 송수관이 됩니다. 연결 송수관이 되겠죠. 5, 6, 7이 됩니다. 터널 1000 옥내 자탐 연송이 되겠죠. 비상 콘센 11층 이상이 되는 거고요. B 터널 500이 됩니다. 자, 무선 통신이죠. 지하가 1000 지하가 1000이 되는 것은 무스제 자탐 천지에서 지하가 1000입니다. 걸렸고요. 자, 또 터널 500 돌렸죠. B 똥에 걸렸습니다. 3016 타고 갑니다. 3016 타고 간다. 그렇죠. 쌈바천, 바3000, 바3000, 쌈바천이 됩니다. 연소 방지는 뭐다? 지하구에 설치하죠. 자, 내진성이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되는데요. 주로 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자, 물론 소방청장이 내진 설계 기준은 정하겠죠. 내진 설계는 옥내 소화전이 있고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요. 물 분무 등이에요. 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있는 거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빈칸 채우는 것이 빈칸 채우면서 여러분들 실력도 좀 다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조금 힘들지만 힘들수록 여러분 성숙될 수 있는 거니까 좀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재방 소방설 설치 유지 안전 관리 법률상이 되는데요. 시행 영상이죠. 뭐는 소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화설비 찾으면 되겠죠. 소화설비 다음 몇 번? 4번이 됩니다. 연소방지는 소활동 설비가 되는 것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얘는 주로 지하구에 설치하는 거 연소를 방지시켜주는 설비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시행 영상 어떤 것은 소활동소에 해당된다. 소활동 설비 찾으면 되겠죠. 비상방송은 경보이고요. 경보 설비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얘는
상수도 소화 용설비가 있죠. 상수 소용설비는 소화 용수 설비에 소화 용수 설비가 되는 거고요. 비상 콘센트 소화 활동 설비죠. 답은 3번이 됩니다. 물분무는 소화 설비가 됩니다. 소화 설비 그죠? 한 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되지 않는 건데 물분무 등이 다 되는 건데 자, 연결 살수는 뭐예요? 소화 활동 설비가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하재방 소방 설치 유지 관리 법률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인 몇 가지 30가지 있는 거예요.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 연구에서 사용되는 걸 물어봤는데 답은 1번이에요. 2번은 업무시설이 되는 거죠. 업무시설. 그 다음 3번은 볼게요. 3번은 정비학원은 자동차, 항공기 자동차 관련시설이 되는 거예요. 관련시설. 무도학원은 유력시설이 되겠죠. 답은 1번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당되는 물어봤죠. 자, 일반적 고시원은 근린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숙박이 되는 거고요. 변전소가 바로 업무가 됩니다. 그 다음 물류터미널은 우리가 터미널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창고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객 터미널이라 한다면 운수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고물상은 자원순환 관련시설이 됩니다. 자원순환 관련시설이죠. 관련시설이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우리는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기본법에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자, 청장이 수립이 아니라 협의도 있고 물론 수립도 있는데 얘는 뭘 물어봤어요? 수립을 물어봤죠. 수립은 매달 며칠까지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립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뭐에 대해서? 시행계획에서. 만약 기본 계획에 대해서 협의는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31일. 기본 계획에 대해서 수립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시행 계획에 대해서 수립은 10월 31일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특별수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몇 명? 7명 이내가 됩니다. 대부분 특별수사는 7이라 보시면 됩니다. 7일 전 통보해 주는 거고요. 답은 2번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인데 주차장이죠.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하는 것. 대부분 20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주차 몇 대 20대도 될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수용인은 몇 명이냐는 건데 여기는 판매시설이죠. 판매. 스판 500이 됩니다. 일반적 100명은 자 수용은 100명은 뭐가 있냐면 수백인 S 자탐 뭐가 있어요? 제유가 있어요. 얘가 100명이고요. 수용은 100명은 임용구조기구 중에 공기업기,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 템 설비, 제연 설비, 휴대용 비상용대 있고요. 50명은 뭐가 있냐면 비상 경보 설비가 있어요. 500명은 바로 판매설이 있습니다. 스판.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연 설비가 나와 있고요. 무대부. 그죠? 제연 설비는 일반적으로 문화집회. 문화는 200이죠. 받으면 200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많이 하다 보면 또 복교가 쉬워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눈에 붙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어 외우듯이 법규 대해서 외우다 보면 언젠가는 공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힘내시고요. 작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가 아니었고 법규가 제일 점수가 낮았고요. 그 다음에 낮았던 점수가 속방학이 되는 건데 여러분 열심히 해서 잘 공략해서 좀 더 홈런 칠 수 있는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